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한양 장터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슨 저울추 하나가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백성들의 삶을 되찾아준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빛을 보게 되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의 큰 장터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곡물 자루를 나르는 상인, 배를 펼쳐놓은 포목상, 그릇을 파는 옹기장수의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생선 냄새와 과일 향이 바람을 탔습니다. 그 속을 한 행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심대감의 행차였습니다. 붉은 가마가 천천히 움직였고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행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가마 앞을 가로막은 것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아이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녹슨 저울추였습니다. 크기는 두 주먹만 했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저울추를 사주셔야 저희 가문이 삽니다. 주변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꼬마가 고철을 금덩이로 속이려 드는구나. 정승 대감께 그런 것을 팔겠다니 철없는 게야. 하지만 가마 안의 심대감은 웃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디뎌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도장이 피로 번지는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기둥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간절함도 두려움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심대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저울추를 사겠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승 대감께서 저런 것을 사시다니 무슨 까닭이 있으신가 보구나. 하인이 은자를 꺼내어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소년은 저울추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밤에 꼭 열어보셔야 합니다. 소년은 그 말을 남기고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빠르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심대감은 저울추를 들어보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단순한 고철치고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손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행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심대감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에 쥔 저울추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심대감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심대감의 저택 서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심대감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산 저울추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녹슨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본 그 아이였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느냐? 대문직 있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낮에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열어야 합니다. 심대감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을 보자 더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이 보따리에서 작은 망치를 꺼냈습니다. 저울추를 바닥에 놓고 조심스럽게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금이 갔습니다. 네 번째 망치질에 저울추가 갈라졌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묶음이었습니다. 심대감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먹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숫자, 도장, 세금 단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의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심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전 호조 관리였나이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이 비리를 밝히려다 역모로 몰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심대감은 다시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량형 조작 기록이었습니다. 저울 무게를 미세하게 줄여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지방별로 얼마나 속였는지, 그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대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터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을 흔드는 범죄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짓밟는 악행이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꾸몄느냐?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소년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도장 자국이 있었습니다. 심대감은 그 도장을 알아보았습니다. 호조 판서의 것이었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하겠느냐? 대감마님께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소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 혼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심대감은 다시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심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서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정 회의장이었습니다. 붉은 기둥과 푸른 기와 아래로 대신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임금께서 높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호조판서 최판서가 단정한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정중한 미소였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올해 세수는 작년보다 늘었나이다. 백성들의 살림이 나아진 까닭이옵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감탄했습니다.
판서 대감의 치적이 크옵니다. 최 판서는 겸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판서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대감, 심정승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장터에서 고철을 샀다고 합니다. 아이에게서 비싼 값에.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켜보아라.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문을 퍼뜨려라. 무슨 소문을 말씀하시는지요? 심정승이 세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다. 부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날부터 한양거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심정승 댁이 요즘 이상하다던데. 세금을 몰래 빼돌렸다더라. 아니, 그런 양반이 그럴 리가. 글쎄, 불이 없는 곳에 연기가 나겠나. 곡물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곡식이 귀해. 누군가 쌀을 사모으고 있다던데. 백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쌀 한 말값이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오늘은 또 올랐습니다. 최 판서의 부하들은 몰래 곡물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두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론이 흔들렸습니다. 심대감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그를 향했습니다. 심대감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택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년이 옆에 앉았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판서의 공격입니다. 심대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장은 아직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곧 글이 될 것입니다. 대감마님을 죄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심대감은 문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의 양을 준비해야겠구나. 예, 대감마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그날 저녁 최 판서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둥근 달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심정승, 내가 무엇을 알았든 소용없다. 이미 판은 짜여졌다.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대감 저택 대청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판서의 사람이 문서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였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아전이 서 있었습니다. 심정승 대감, 이 문서를 확인하시지요. 관리가 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종이였습니다. 3,000냥입니다.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심대감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3,000냥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이것은 내 도장이 아니오. 그러나 여기 찍혀 있지 않습니까? 관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톤이었습니다.
소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획의 길이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 도장 글씨의 획입니다. 진짜보다 짧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소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심대감도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이것은 가짜 도장이요. 심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으면 법으로는 인정됩니다. 획이 조금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란 말이요? 법은 법이옵니다. 관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시면 재산을 압류할 것입니다. 심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산을 압류당하면 가문이 몰락합니다. 대대로 이어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기한은 보름입니다. 그때까지 3,000냥을 준비하시지요. 관리가 일어섰습니다. 아전들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심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판서의 계략이구나. 소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법이 저들 편인데. 법이 저들 편이라면 우리는 백성을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심대감이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판서의 힘은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거짓을 드러내면 무너집니다. 어떻게 드러낸단 말이냐? 민심입니다. 백성들이 진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소년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심대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펴고 허리를 폈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해야 합니다. 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심대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가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한양 장터가 다시 보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곡식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쌀 한 말값이 어제보다 또 올랐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네. 누가 곡식을 사 모으고 있다는데. 관가에서 하는 일 아니겠나. 소년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수레에는 곡물 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곡식을 파나 보네. 소년이 저울을 꺼냈습니다. 새 저울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반짝였습니다. 올바른 무게로 팔겠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상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값은 얼마나 받으려고? 정직한 값입니다. 소년은 숫자를 불렀습니다. 다른 가게보다 낮은 값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렇게 싸게 팔면 손해 아닌가? 뭔가 속임수가 있겠지. 하지만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나 하나만 재보거라. 소년이 곡식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무게를 맞췄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할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무게를 느껴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무게구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곳은 항상 모자랐는데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둘 곡식을 샀습니다. 저울로 재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확했습니다. 이 저울이 진짜로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거야? 백성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녀는 여러 곳에 올바른 저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대감이 숨겨둔 자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저울을 비교했습니다. 자신들이 쓰던 저울과 새 저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게가 다르잖아. 우리가 속았어.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으로, 주막에서 골목으로, 관가에서 저울을 속였다더라.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랬대. 분노가 커졌습니다. 재판서의 부하들이 초조해졌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소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헛소문에 넘어가지 마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저울을 보았습니다. 직접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심대감의 저택. 소년이 보고했습니다. 민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겠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백성들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심대감은 비로소 희망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잘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심대감의 서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소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이었습니다. 판서의 힘은 저울입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숫자를 짚었습니다. 무게를 줄여 쌓은 차액이 그의 돈줄입니다. 심대감이 장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거둔 세금, 실제 양과 기록된 양의 차이, 그 차액이 흘러간 곳. 이 돈이 모두 판서에게 갔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소년이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저울 규격 조작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지방에 얼마나 속인 저울을 보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심대감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도장을 비교해야 합니다. 소년이 저울추 속에서 나온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찍힌 도장과 판서의 진짜 도장을 맞춰보면 됩니다. 하지만 판서의 도장을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소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정 문서에 찍혀 있을 것입니다. 호조에서 내린 공문들을 모아야 합니다. 심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누가 증언을 하겠느냐? 모두 두려워할 것이다. 지금은 다릅니다. 백성들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용기를 낼 것입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몰래 조정 문서를 구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밤에는 기록을 정리하고 낮에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서를 거역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권력 앞에 백성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저울을 본 상인들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속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빼앗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명이 나섰습니다. 나이든 쌀장수였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10년 동안 저울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둘, 셋, 넷.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속은 것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런 세상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심대감의 서재는 증거로 가득 찼습니다. 장부, 도장, 비교 자료, 숫자, 대조표, 상인 증언서. 진실이 점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이 마지막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정말 이것으로 판서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심대감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움직여야겠구나. 예, 대감마님. 그들은 증거를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밖에서 새들이 울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싸움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심대감 저택 마당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나무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역적 심정승을 체포하라. 선두의 선자가 소리쳤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갑옷도 낡았고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대감이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역모를 꾸민 죄로 체포한다. 무슨 역모를 말하는가? 입 닥치고 따라오라. 병사들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칼을 겨눴습니다. 소년이 심대감 옆에 섰습니다. 손에는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든 보따리였습니다.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병사들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인들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심대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두의 자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것은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멈췄습니다.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빛나는 마패였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냐? 어사가 병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선두의 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는 관군입니다. 관군이라면 어느 부대냐? 그것은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어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희는 가짜다. 판서가 보낸 자들이지. 병사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사가 손짓했습니다. 뒤에서 진짜 관군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옷이 번쩍였습니다. 이 자들을 잡아라. 가짜 병사들이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군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두의 자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판서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판서는 곧 심판받을 것이다. 어사가 심대감에게 다가왔습니다. 대감 무사하시오? 덕분에 살았소. 심대감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소년이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사 대감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판서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어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마당에 가짜 병사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심대감의 서재였습니다. 어사가 증거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밝게 타올랐습니다. 장부가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저울 조작 기록, 세금 횡령 문서, 도장 비교 자료. 어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숫자를 짚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요? 예, 어사 대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입니다. 10년이 넘는 기록입니다. 어사가 상인들의 증언서를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울이 속였다는 것을,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가족이 굶주렸다는 것을, 판서가 이런 짓을. 어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백성을 이토록 속였단 말이요. 심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신도 늦게야 알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대감께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악행은 계속되었을 것이오. 어사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조정으로 가야겠소. 이 증거를 임금께 보여드려야 하오. 밤길이었습니다. 어사와 심대감 소년이 함께 말을 탔습니다. 광군이 호위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길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판서가 막으려 들 것이오. 심대감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소. 증거는 우리 손에 있고 가짜 병사들도 잡혔소. 하지만 조정 앞에 이르렀을 때 판서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사 대감, 무슨 일로 이 밤에 대궐로 가시오? 임금을 뵈러 가는 길이오. 밤중에는 안 됩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오. 그래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팽팽한 대치였습니다.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궐 문이 열렸습니다. 내관이 나왔습니다. 임금께서 부르십니다. 판서의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오나. 임금의 명이요. 비키시오. 어사 일행이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서의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어사, 무슨 일이냐? 전하, 큰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어사가 증거들을 올렸습니다. 임금께서 하나씩 보셨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호조 판서가 한 일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백성을 이렇게 속였단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당장 판서를 잡아오너라. 밤이 깊었지만 조정이 움직였습니다. 판서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광군이 들어갔습니다. 판서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소. 광군이 판서를 묶었습니다. 판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빛이 대전을 비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 앞에 판서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양옆에 늘어섰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채판서. 임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예, 전하. 이 증거들을 보았느냐? 어사가 장부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판서의 눈앞에 놓았습니다. 판서는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울 규격을 조작했다는 기록이다. 어사가 첫 번째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각 지방에 얼마나 속인 저울을 보냈는지 다 적혀 있다. 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금 횡령 기록이다. 두 번째 장부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과 조정에 올린 세금의 차이가 여기 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차액이었습니다. 도장 비교 자료다. 세 번째 문서였습니다. 그대의 도장이 이 모든 문서에 찍혀 있다.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위조입니다. 위조라고? 소신의 도장이 아닙니다. 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조냐? 상인들의 증언서를 꺼냈습니다. 20명이 넘는 상인이 증언했다. 저울이 속였다고. 세금을 더 냈다고. 판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백성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과인을 속였구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전하, 그것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채판서는 관직을 박탈한다. 재산은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 이리 나오너라. 소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 아버지는 역모로 몰려 죽었다 하였느냐? 예, 전하.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이제 복권한다.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그대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다. 상을 내리겠다. 임금이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이 소년을 서리로 임명하라. 호조를 바로잡는 일을 맡겨라.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서는 끌려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전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심대감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대감마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그대의 용기 덕분이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진실이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심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가자. 두 사람은 대궐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양 장터 중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막이 걷혔습니다. 커다란 저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새 저울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 저울. 글씨가 힘차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손뼉을 쳤습니다. 심대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저울은 올바른 무게를 잽니다.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장터에 이런 저울이 세워질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구나. 속지 않아도 되겠어. 소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 아이구나. 우리를 구해준.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덕분이다. 할머니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서당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울은 공평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년의 방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심대감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백성을 속이는 관리가 있다 하오. 그대가 가서 확인해 주시오. 소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녀는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가지 분먹 종이, 그리고 작은 저울 하나. 서당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먼 곳에 다녀올게. 언제 돌아오세요? 소년이 미소 지었습니다. 곧 돌아올게.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걸릴 거라는 것을. 길을 나섰습니다.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정직 저울이 서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웃으며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났습니다. 넓은 길이 펼쳐졌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저 멀리 또 다른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울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년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저울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섭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습니다.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직 저울은 남았습니다. 장터에서, 마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평함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년이 보따리를 메고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직 저울 이야기였습니다. 소년은 떠났지만 정의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